안녕하세요. 경인일주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경인일주 해달라고 하셨는데,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인일주는 편재, 절, 지살에 놓여 있습니다. 경하고 인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시면 본인의 성격, 본인의 DNA, 본인이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경하고 인을 보시고 편재하고 절, 지살에 해당되는 그 5가지를 보시면 본인의 성향, 성격,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인은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습니다. 편인과 편관, 편재가 있죠. 편인이 생에 놓여 있고 편관 또한 생에 놓여 있고 편재가 록에 놓여 있습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갑경충이 돼 있어요. 지장간에 갑과 편재하고 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되게 비관적이에요. 낙천적이지가 않고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의심이 되게 많습니다. 아내가 절지에 로광에 절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아내를 그만큼 훌륭한 아내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아내의 주머니가 훨씬 더 크고 아내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일주가 바로 경인일주인 거죠. 그리고 자식은 생에 놓여 있으니까 그 훌륭한 아내가 자식을 굉장히 잘 키울 거고 잘 자라날 겁니다. 그리고 편인이 생에 놓여 있는 걸로 봐서 어머니가 훌륭하신 분이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뇌 속에는 어머니, 아들, 아내, 자식, 아내 요렇게 들어있어서 굉장히 가정적이긴 한데 편인과 편재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아내도 소중하고 엄마도 소중해. 그런데 두 사람은 화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머니 편을 들겠죠. 왜냐? 편재하고 충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효자야. 너가 굽혀줘야 해. 이게 기본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요러한 일생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 훌륭한 아내한테 차라리 모든 걸 맡기고 당신이 신이다. 당신이 오직 당신만 믿고 따르겠다. 공처가 모두로 그 아내가 부족해 보이죠. 이 경인 일주한테 있어서는 그 아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인 일주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껌껌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내를 놓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경인일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면 굉장히 소신 있고 욕심이 많고 의지력이 강하고 약속과 신념을 굉장히 잘 지키겠죠. 솔직하시고 냉정하시고 예리하시고 강직한 성품을 가지실 거고 뚝심 또한 있고 원칙적이실 겁니다. 명예를 굉장히 추구하실 거고 상처를 받으면 가슴에 새기시겠죠. 충성심과 효심이 굉장히 깊고 호불호가 분명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청렴결백하시고 명분을 중시하세요. 공명심을 추구하죠. 등치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실 거고요. 고집도 되게 세실 거고 융통성이 없어요.
직설적이실 거고 조금 단순하시고 재주는 굉장히 많고 영리하시겠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실 겁니다.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사고가 경직돼 있어요. 융통성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잘생기고 피부가 매끄럽겠죠. 그렇지만 잘난 척을 좀 잘하세요. 우쭐대는 거를 좀 좋아하시거든요. 게다가 행동이 굉장히 바를 거고요. 외양을 좀 중시하시겠죠. 격식과 체면을 중시하실 거고요. 보스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안 따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아내를 믿고 따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아내를 무작정 따르기에는 고집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신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주건 신의 함정이 다 있습니다만 경인일주는 특히나 절지에 있기 때문에 파란만장하겠죠. 목표 추진력은 굉장히 강할 거고 독립심도 강할 거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가정적이지가 못해요. 아내를, 여자를, 돈을 정말로 추구하지만 놓칩니다. 왜 놓치냐? 그 아내를 지키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 아내가 소중한데 만일 아내한테 자식을 맡겨놓고 내가 딴 데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아내가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내 옆에서 내가 힘이 돼줘야 되고 조곤조곤 이렇게 감싸줘야 되고 아내를 살뜰하게 보살펴줘야 되고 이러한 생각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매하고 달, 칠살, 숙살지기, 원석, 순수. 굉장히 순수해요, 이 남자가. 천권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관기학관에 있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사주가 조금 편중되어 있다거나 절태, 그리고 12운성에서 절태사묘로 들어간다거나 10년 대운에서 절태사묘로 들어간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재성을 놓칠 수밖에 없고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경인일주는 완전히 리더, 조직의 리더에서 역할을 쟁쟁하게 해내거나 아니면 정말로 절지에 놓인 것처럼 완전히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것처럼 보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 가지 사주 구성, 년, 월, 일, 시에 따라서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 태극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내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물론 그렇지만 절지에 놓여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도 그렇지만 아내의 능력으로 태극기운을 불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연이 들어있죠. 편제가 지장간에 깔려있기 때문에 여자를 되게 빠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여자하고 연애를 했다. 불미합니다. 뇌공간 단장간에 놓여 있어서 뇌출혈, 뇌경색, 이러한 질병 관련해서 그 점에 취약해집니다. 탕화살이 있고요. 욱성질이 있겠죠. 원망 불평이 있겠죠. 천울기는 미축인데 미하고 축이 연주, 월주, 시주에 드러나 있다면 더더욱 좋은 그러한 사주를 살겠지만 오미가 공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만일
미가 드러나 있다고 하더라도 공망이 된 부분, 관성이 공망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식을 낳고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내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을이 있어요. 강직해요. 독선적이에요. 경쟁 심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성패가 다단합니다. 직주 이동이 심각해지죠. 호방한 성격이고 내가 무언가에 임했어. 그럼 결과가 바로 나타나야 돼. 사고수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요통, 견통, 관절병, 간장질환, 항문질환, 알코올 중독 이러한 질병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이러한 관성, 공망에 놓인 그러한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생이 변화무쌍해요. 현재는 모두가 흉일 수가 있죠. 절지를 참고하세요. 공직으로 업상대치가 되면 괜찮습니다. 자질구레한 사건 사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공직으로 계속 나간다. 끊임없이 나간다.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일평생이 고단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출세욕은 굉장히 심하고요. 조급해요. 그래서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에요. 절초봉생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천우신조를 받습니다. 권력을 지향하고 활동가이고 임기응변에 강하세요.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곤몰술수가 능합니다. 거짓말도 진짜처럼 잘해요. 이박이 있고 팔랑귀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수가 오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하내동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갈등, 생각이 많고 심리적인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죠. 즉사적인 판단을 하면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에요. 원망과 배신이 다반사로 일어나고요. 부부관계가 적막해져요. 본인이 추구하는 것은 편재이지만 절지에 놓였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적막해지고 많이 싸웁니다. 무지하게 싸웁니다. 공방수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요. 아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잘못해서 고집을 부려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승질을 내. 뼈저린 실패를 한 다음에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공처가일 경우에는 무탈하고 해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극귀인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 고집을 버리시고 그냥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괜찮은데 이 남자가 호랑이로 태어났으니까 아내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크게 말아먹는 겁니다. 크게 말아먹고 고립이 오고 자기가 외톨이가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 손으로 스스로 하다 보면 다시 또 재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내가 바닥을 쳐서 내가 하나씩 배우고 일어나야만 모든 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겁살에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도둑질 해먹으려고 해. 그 또한도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게 겁살이죠. 우리나라는 쳐들어온 걸 당했잖아요. 그럼 수옥살이 됩니다. 잿살이 되죠. 그렇지만 겁살과 잿살을 겪고 천살을 겪어야만 천재지변 천살을 겪어야만 인간은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독보적인 이유가 겁살을 제대로 당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도 그 상태로 그대로 몇십 년 동안 유지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반열에 올라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들의 교육열 때문에 우리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발전이 굉장히 촉발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살들을 피해 가려고 하면 피하는 것이 좋죠. 자식이 나오고 가정생활을 한다. 그럼 피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뭐 이렇다. 그러면 그 살들을 겪는 것 또한도 죽으면 끝나지만 거기서 살아남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발전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그렇게 쉽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연히 살겠다고 의지를 갖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편인이 생궁에 놓여 있어서 장생에 놓여 있어서 배움은 출세 수단일 뿐이고 근원적 학문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만고풍상을 겪은 후에 공부와 생업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는데 인인자중하는 게 굉장히 길하다는 거. 그리고 편관이 생에 놓여 있다. 뜻과 이상이 굉장히 높아요. 공명심이 높고 출세욕이 강하죠. 이상향을 추구합니다. 여기에 연주, 월주, 시주에 식신이 나와서 제사를 했다. 그럼 그 해당 시기부터 이 사람은 식신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제살이 되었다. 그러면 보드라워집니다. 공처가가 됩니다. 본인 주장을 끝까지 하지 않아요. 초자이면서 제살이 됐다. 그러면 가정에 충실하고 공무원으로 나갈 수 있고 공직에서 굉장히 훌륭한 상태로 일을 해나가는 굉장히 멋진 형태가 되겠죠. 신사죠, 신사. 그렇지만 식신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식이 굉장히 잘 자라겠죠. 편관이 장생에 놓여 있으니까 자식이 굉장히 출세를 할 겁니다. 남자의 입장입니다. 편제가 록에 놓여 있기 때문에 득다 실다. 록과 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득다 실다를 맛보겠죠. 한 가지 직업에 올인을 했을 때는 성공을 하지만 일단 절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직주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고 경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굴곡이 심합니다. 아내와 무지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이라는 거, 그거 속임수라는 거, 하늘의 속임수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냥 아내한테 져주세요. 그러면 길해져요. 근데 그게 힘들죠. 맛과 멋을 추구하는 입맛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체기가 있을 수 있고 위장 질환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성에 굉장히 집착하지만 인이니까 여자가 많이 들어와요. 유혹에 잘 넘어가죠. 그런데 그 정수, 몸에 있는 물을 너무 많이 빼시면은 금방 절단이 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예, 그 점이 유의점입니다. 자, 경인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